지난 시간에 한 걸 복습을 해볼 건데, 처음 해볼 것은 컴퓨티드 스타일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스타일 전체 적용, 이벤트 전파,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 엔터 차이, 그 다음에 노드 수정. 어, 복습이라고 수업을 따로 만들게요.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HTML L41이고요. 리뷰겠네요. 복습으로 할 거고요. 뜬뜬. 자, 리뷰라 하고 타이틀은 컴퓨티드 일단은 제목 파일명부터 써드릴게요. 계산된 스타일. 그 다음에 이벤트 전파 객체 복사 마지막으로 노드 추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제목 그대로 쓸게요. H1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거 코리안 쓰고 오죠. 코리안. 자꾸 번역하겠습니까 뜨면 귀찮잖아요. 띄우고 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워본 것은 어제 월요일이죠.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타일과 컴퓨티드 스타일의 차이점이었어요. 아, 이 스타일은 이 요소에 적용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컴퓨티드 스타일은 모든 계산이 다 돼서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요소의 스타일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제 1이라고 할게요. div로 id를 ex1이라고 만들었어요. 여기다 뭐 예제 1이라고 할까요? 나는 이 친구의 너비 높이가 궁금해요. 이 너비 높이에 의해서 내가 여기 화면에 어떻게 출력될지 아름다운 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너비가 몇이고 높이가 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스크립트로. 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EX1의 스타일이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너비가 궁금해서 이렇게 너비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 검사하기 하고. 그러면 이제 너비가 100%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픽셀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ex 문자열로 ex1의 너비죠,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스타일이란 건 뭘까? 뭐길래 이렇게 있는 걸까? 자, 이 스타일은 내가 이 요소에다가 직접 너의 스타일은 뭐야 라고 정의해 놓은 그 값을 얘기하는 거지 적용된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스타일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적용하지 말고 작성한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하고 너비는 50%야.
이렇게 해놨을 때 이 50%라고 하는 것 요것을 이제 너비라고 합니다. 이건 5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쓰면 너비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을 동적으로 만들 때 이 너비를 계산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은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컴퓨티드 스타일이에요. 컴퓨티드 스타일은 뭐냐면 이 윈도우가 이 도큐먼트를 화면에 출력할 때 계산된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맵픽 보통 이제 단위는 픽셀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let ex1 wid라고 하고요. 이렇게 할까? 음, 이렇게 하지. with 너비. 자, 윈도우가 계산한 값을 반환을 해줘요. computed get computed style이고요. 여기다가 ex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로 계산된 값을 보면 전체 스타일이 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스타일 전체가 뜹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너비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너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너비. 그럼 이렇게 화면에 계산된 너비가 이렇게 뜹니다. 이 친구의 너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100픽셀보다 작으면 무언가를 하라라고 할 때 좀 적합하겠죠.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computed style이 되겠죠. 이건 뭐다? 브라우저가 도큐먼트의 크기를 계산한 거죠. 실제 크기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임의의 값이고, 이거는 계산돼서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값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세로 고쳐보면 이렇게 더 커졌죠. 이렇게 키워서 세로 고치면 더 커지죠. 또 줄여도 볼까요? 더 줄여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또 줄어들고. 단위는 보통 크기는 픽셀 단위를 합니다. 자, 크기, 너비, 높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기를 하죠. 이런 거는 픽셀 단위를 씁니다. 제가 키운 건가요? 비행물체가 존재하는 거 사실일까요? 소리가 안 꺼져요? 윈도우 밑에 보면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제가 꺼줄게요. 당황해서 그래. 자, 짠짠. 이번엔 색깔도 한번 볼까요? 색깔도 한번 보죠. 자, 위에 console.log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보죠. 아, 컬러를 볼까요? 컬러가 좋겠다. 적용돼 있으니까. 컬러. 컬러는 이제 폰트의 색깔을 얘기하죠. 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폰트 색도 안 뜨죠. 여기다가 이제 컬러라 하고 제가 뭐 레드 이렇게 하면 색깔이 이렇게 레드로 뜨죠. 자, 계산된 컬러는 단위가 어떤지 볼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컬러라 하고요. 여기도 EX1의 컬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객체를 두 번이나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건 재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그냥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수업이니까 해보죠. 보면 이렇게 RGB 색깔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위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단위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색깔은 RGB나 RGBA 이렇게 뜰 거고요. 이렇게 뜰까요? 색은 RGB 이렇게 넣지 뭐 그렇죠? 자, 혹시 지정을 안 해놓은 거 어떻게 나오나 잠시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정을 안 해놨죠?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써볼게요.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기본 값은 뭐예요? RGBA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RGB를 줬기 때문에 얘는 RGB인 거고. 그죠? 지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줬더니 이렇게 뜹니다. 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안 줬는데도 이렇게 주죠. 근데 좀 이상하다. 그죠? 지금 현재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얀색인데, 그죠? 하얀색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하네요. 그죠? 지금 보면 0이잖아요. 그죠? 오퍼서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다라는 것을 그 투명도로 주고 있네요. 자, 이거 다시 컬러로 놔둬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제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 날 해봤던 거 뭐냐? 스타일이랑 컴퓨티드 스타일에 대해서 좀 봤고요. 우리가 고급 개발자가 되면 이 스타일보다는 컴퓨티드 스타일을 더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내가 준 속성보다는 이미 반영되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궁금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급 개발자가 되면 더 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게 뭐냐? 객체 복사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객체 복사 이미 했었는데 한 번 더. 자, 밑에다가 해보죠. 자, H2 객체 복사와 스타일 적용. 자, 이번에는 HR하고 위에다가 쓰자. HR하고 div고 예제2네요. 예제2니까 id도 ex2. 자, 예제를 3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ex1, ex2, 자, ex2, ex3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하고 자, 이 예제2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예제2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컬러나 폰트나 이런 걸 할 때 따로따로 이렇게 주죠. 예를 들어 컬러를 적용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컬러를 따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 싶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따로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주고 싶으면 높이를 또 따로 라인의 높이를 주고 싶으면 라인 높이를 따로
자, 이렇게 따로따로 주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한꺼번에 적용하고 싶어요. 자, 이때 우리가 객체 복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객체 복사 중에서 오브젝트 어사인이라는 걸 쓰면 우리가 간편하게 객체를 복사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3에다가 한꺼번에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오브젝트 assig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타겟한테 객체를 복사해서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자, 보면 이게 타겟이고요. 타겟한테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ex2한테 누구를? 객체를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ex2의 스타일한테가 되겠죠. ex3로 하자. 죄송해요. 3로.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컬러를 적용하고 싶어요. 이번엔 레드로 해보죠. 바뀌나요? 바뀌었죠. 자, 폴더를 넣고 싶어요. apx solid. 오. 자, 똑같이 높이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4em. 텍스트 중앙 정렬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중앙 정렬. 짠! 잘 되죠. 자,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객체를 통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어사인이 뭐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객체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는 것을 우리가 어사인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 시간에 이 어사인만 빼놓고 수업을 했었고요. 이유는 이제 이때 수업을 하려고 한 거였고요.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let o는 51이라고 할까요? a는 10, o2는 b는 20이에요. 자, a에다가 o2를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a에다가 o2를 되나 볼까요? 자, 오브젝트 assign이에요. o1에다가 o2를 집어넣겠다. 짠! 이렇게 붙여 적어줬죠. 자,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여러 개도 되나 볼까요? 자, 3개. 여기다 C는 30. 여기는 O3. 자, 중요한 거는 타겟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타겟이 있고 맨 앞에 게 타겟인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이제 복사라는 거는 뭐라고 했냐? 복사.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서 가져다 넣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똑같이 생긴 새로운 것. 자, 이것을 복사를 하고요. 자, 우리가 복사를 언제 배워봤냐? 스프레드 문법 할 때 배워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O3를 만들 건데요. O4. 자, O4를 만들 건데 자, 여기다가 O1을 복사해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스프레드 펼쳐서 바르겠다.
내가 오트를 넣고 싶어요. 스프레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O1이 이미 복사 만들어져서 O1 빼고 할게요. 죄송해요. O1 빼고. 자, 오트만 할게요. 오트. 오트 O3 하지 마. 오트 O3. 자, 이렇게 넣는 것과 이렇게 넣는 건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O3란 값 자체가 이렇게 들어왔죠? 자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O2는 이렇게 펼쳐서 복사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사하는 때는 이렇게 스프레드를 꼭 쓰셔야 되고요. 자, 복사는 이렇게 기존에 객체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새로 만들 때 이렇게 펼쳐서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assign은 기존에 오브젝트가 이미 있을 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문법은 새로 만들 때 유용합니다. 기존에 객체가 있을 때 여기다가 붙여 넣을 때 유용한 것이 assign.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 넣을 때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는 스프레드 문법이 더 편하고요. 자, 그럼 이제 스타일을 봤을 때 스타일은 기존에 이미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assign. 이 친구는 스프레드 문법을 못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다가 붙여 넣고 있는 거죠. 요 값들을. 스타일은 스프레드 문법을 절대 못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모든 객체 복사는 얕은 복사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대부분 언어가 얕은 복사만 제공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참조하는 게 무슨 자료형이라 했죠? 자료형이죠. 이게 자료형이죠.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자료형입니다. 이게 안 돌아가네. 이게 자료형이고요. 우리가 자료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런 오브젝트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자, 복사가 된다고 해서 이 전체가 다 복사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거는 무리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복사하고 얘네들은 다 참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걸 만든다. 요거 하나만 복사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참조를 하는 자, 그냥 값만 참조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는 얕은 복사만 제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자,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객체 안에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는 하고 또 이렇게 객체가 있네요. 지금 보면 객체 안에 객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를 내가 복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bj2를 만들고 자, 여기다가 이 친구를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복사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게 이번에는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 이거 죄송해요. 그 복사가 되는 친구랑 안 되는 거 두 개를 놔둬 볼게요. 이렇게 에이지는 여러분들 나이 쓰세요. 자, 만 이렇게 하고 자, 이 친구는 복사가 되고요. 이 친구는 복사가 안 되고 참조만 된대요.
이 친구는 복사가 되고 이 친구는 참조만. 자, 되나 볼게요. 어떻게? 자, 오브젝트의 assign이고요. obj2에다가 obj를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obj2는 언뜻 봤을 때 얘랑 똑같이 생긴 복사본처럼 보여요. 볼까요? 자, 럭으로. 보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자,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사라는 거는 뭐다? 무조건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새로운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유저가 새로운 게 아니래요. 새로운 게 아니고 뭐냐? 이 친구를 그대로 그냥 참조만 하고 있대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이 OBJ의 나이를 40이 아니라 20살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20살로 바꿨어요. 볼게요. 자, OBJ A, 그죠? 나이를 20살로 바꿨어요. 자, 지금 나이가 그대로 40이죠? OBJ랑 OBJ2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OBJ는 나이가 20으로 바뀌었는데 나이가 안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복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두 개는 다르다. 같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기에 이름을 바꾸면 이 이름도 바뀌어요, 같이. 그냥 참조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obj2가 얘를 가리키고만 있다고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내게 된 게 아니라 가리키고만 있다고요. 되나 볼게요. 자, 여기다가 obj의 유저의 네임을 뭘로? 자, 이번에는 어, 경만 코딩으로 해보죠. 경만 코딩. 지금 보면 경만 코딩으로 바뀌었죠? 밑에 거도 같이 바뀐대요. 같이 바뀌었죠. 이렇게 경만 코딩이 두 개가 됐죠. 자, 나이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복사가 돼서 새로운 거지만 요 유저는 그냥 여기 유저를 그대로 참조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얕은 복사, 그러니까 복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얕은 복사라는 건 뭐다? 복사가 아니라 참조만 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 복사지 그냥 참조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는 복사가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미리 얘기해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해요, 태연이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슬픈 일이다. 이게 시험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어려운 게. 뭐 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복습을 해봤냐? 여기까지 복습을 쭉 했어요. 계산된 스타일, 이벤트, 요거 안 하고, 요거, 객체 복사, 여기까지 했고요. 쉬었다 가가지고 이벤트 전파랑 노드 추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라 좀 시간을 내고 있고요. 네.